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전에서 열리는 최고의 힐링 음악회, 보문산 숲속의 열린 음악회가 올해로 10회를 맞았습니다. 여름의 끝, 그리고 가을을 알리는 입추를 맞아 열리는 음악회, 함께 즐겨보시죠. 원유찬 시민기자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대전시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숲속 공연장에서는 최고의 힐링 음악회인 보문산 숲속 열린 음악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맞이하는 열린 음악회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시립예술단이 주관하는 연례 행사로 대전시가 보문산을 가족 단일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데 시립예술단이 주축이 되어 3일간의 음악축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보문산 야외음악당은 저희 대전시가 1966년도에 조성한 그런 야외 음악당인데요. 대개의 모든 공연이 연정국악원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실내 공연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런 자연에서 접하는 그런 공연은 접할 기회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가 2014년부터 여름의 끝 그리고 입추가 있는 가을에 숲속에서 저희 시립예술단을 이렇게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공연을 기획해서 이번에 10회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날은 대전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시작이 됩니다. 명품 보컬 VOS가 협연을 하고요. 가창력 최고인 디바 박기영 씨가 또 협연을 합니다. 또 뒤이어서 클래식 연주로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가 협연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그런 갈증을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음악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연은 대전시립교향악단의 뛰어난 기량과 매력적인 레퍼토리 선정으로 국내 최정상 오케스트라 공연에 감동을 선사하였고 협연한 디바 가수 박기영의 혼신을 다한 열창으로 공연 분위기를 고취시켰으며 대전이 배출한 3인조 보컬 그룹 VOS의 명품 발라드가 제2의 SG 워너비로 불릴 정도로 많은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으며 클래식계의 아이돌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의 격조 높은 협연은 여름밤의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우연히 거리를 걷다가 프랜카드를 보고 오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주 성대하게 가수들도 오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감명 깊게 듣고 그 뒤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공연을 못 보게 돼서 좀 섭섭했었고 이렇게 다시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동안 대전이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좋아 관광지로서의 이점이 많음에도 노잼 도시로 불리고 있었는데 영시 축제와 지자체 축제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라고 10회째 맡고 있는 보문산 숲속에 열린 음악 축제로 대전이 매년 단골 관객이 찾아주는 꿀잼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원유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의 톱니바퀴는 위조 방지를 위해 아인슈타인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화폐에 담긴 숨은 이야기와 신기술에 대해 들어보는 체험학습이 열려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임승수 시민기자입니다. 지폐의 위조 방지를 위한 원리로 색상의 프리즘과 굴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공기, 여기는 프리즘은 유리, 여기 경계면을 만들면은 이 안에 있던 섞여있던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굴절 가다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근데 색깔별로 다르게 휘어요. 또한 우리 눈으로 보는 색깔은 물체가 반사되는 빛이 색깔로 보이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토마토는 이게 이 Y축이 반사, 빨간색 반사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빨간색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바나나 노란색 반사. 포도의 이 파란색, 보라색 같은 거는 보라색에 빨간 색깔이 섞이면은 요거보다 약간 붉은기가 도는 보라색 색이 섞이니까. 색은 빛의 여러 원인에 의해 보이고 빛이 없으면 색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파란색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커서 집진이 어려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빛의 산란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높으면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면 공기 분자랑 부딪힐 확률이 올라가죠. 하늘을 왜 팔았습니까? 과학적 원리를 대답하세요라고 하면 답은 산란이에요. 그러면은 산란했는데 왜 빨간색은 안 보이고 파란색만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파란색이 더 산란을 많이 하니까. 또한 사람의 눈은 특정한 색을 보면 뇌에서 인지를 하는데, 실제 지폐에 빛을 비추었을 때 지폐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은 형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물질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센 에너지가 때린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질이 흥분해요. 원래대로 돌아갈 때 자기가 받은 에너지를 다시 바깥으로 보내줘. 그게 우리가 보는 이 빛이에요. 화폐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특별한 인쇄기를 사용하고 5만 원권은 위조 방지를 위해 특별한 움직임의 인쇄도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인쇄소랑 화폐를 찍어내는 인쇄기계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화폐 들어간 잉크는 약간 볼록이라서 만져져요. 위조 방지가 되죠. 동전의 위조 방지는 아인슈타인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톱니바퀴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전을 이렇게 문지르면 가루가 떨어져서 자기가 그걸 팔아서 이익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가짜 돈이 막 돌아다녔어요. 여기다가 톱니바퀴를 넣었어요. 톱니바퀴를 넣어서 돈을 만드는 기계까지 만들었어요. 아이작 뉴턴이. 특히 미래에는 신기술이 발달하여 지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규칙적일 때 칼라가 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이렇게 흥분하면 여기 있는 돌기가 있는데 요것들이 거리가 멀고 거리가 좁고, 이제 규칙적이에요. 이게 이걸 바꾸면은 색이 바뀐다. 주니어 닥터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은 화폐의 위조 방지 설명에서 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폐의 위조 방조 기술에 대한 색을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신 점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미래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명품이나 기술 물질들을 발명하고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화폐는 위조 방지를 위해 과학자와 박사들이 연구하여 독특한 색과 디자인으로 특별한 인쇄기에서 만들어지는데 깨끗하게 보관하고 쓰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CNB 시민기자 임승수입니다. 대전 서구 계곡동에 있는 느티나무는 대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고모, 보수이며 천연 기념물입니다. 매년 칠성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목신제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박인숙 시민기자입니다. 오랜 비바람과 설한을 견디며 70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온 고목 느티나무는 대전시 서구 계곡동의 마을 수호신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7월 칠성날에 정성스레 느티나무 목신제를 올립니다. 올해의 칠성날에도 목신제를 널리 알려 주민들이 모여들도록 신나는 풍악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높이가 16m, 둘레가 9.2m인 이 느티나무는 일찍이 대전시 서구의 보호수로 지정되었고 또한 대전시 유일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이 느티나무는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작년 5월 9일부로 전국의 방산나무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예, 매월 7월 7석 목신제를 동네에서 대전시 여러분들 모시고 성대하게 거창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봄에 잎이 이제 고를 피면 흉년이 들고, 잎이 이제 드문드문 따라 피면 흉년이 든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해마다 보면은 올해도 잎이 피질 못하고 드문드문 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비가 고루 안 오고 가뭄이 계속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식전 민속 경연이 끝나고 마을의 보호수 느티나무 앞에서 경건한 목신제 본 행사가 진행됩니다. 참석한 내빈 소개와 느티나무 연역 소개에 이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내빈과 주민들도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음복합니다. 예적부터 정월 대보름에는 지신밟기를 하며 애군을 막아 건강을 기원했으며 7월 7석에는 마을 주민 전체가 모여 축제 분위기로 목신제를 지내왔습니다. 그 수령은 탄소 측정 결과 한 20년 전에 700년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략 한 750년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요게 예전에 구전으로 어른들이 추정해서 온 나이하고 탄소 측정한 나이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선대 그 선대서부터 매년 7월 7석에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계속 전통적으로 지내왔는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대전 최고의 당산목인 느티나무 주변을 보다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있을 것이라 합니다. 대전에는 모두 26그루의 보호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보호수도 주민들에 의해 애군을 떨치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목신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 대전 창조미술협회가 종이붓이 새 지평에 서다라는 주제로 초대 작가들의 아름다운 작품을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전시했습니다. 이덕성 시민기자입니다. 대전 창조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제6회 정기전을 종이붓이 새 지평에 서다라는 캐치프레이로 협회 회원은 물론 초대 작가들이 수준 높은 작품 80여 점을 엄선하여 대전 서구문화원 갤러리에서 대전시장 및 구청장 등 많은 내빈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정기전의 특색은 미술 작품은 물론이고 서예, 사진, 조각, 공예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짧다고 하면 짧겠지만은 많은 발전과 진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100여 명의 회원이 있고요. 다양한 그 분야의 작가 선생님들, 서양화, 한국화, 사진, 도예, 조각가, 여러 장르의 작가님들이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 전시 종이붓이 새 지평에 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6회 창조미술협회 정기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전시장의 축사와 많은 내빈들이 따뜻한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평에 서다라는 불글씨 퍼포먼스가 회원들로 구성된 색소폰 연주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다가와 전시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자는 의미의 건배가 있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한 작가는 본인의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이 자연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또는 이제 스쳐 지나가는 다양한 현상과 또 조형적인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을 주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즐겁게 멀티미디어 작업으로 해서 이렇게 싱글 채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전 창조미술협회 윤학상 부회장은 본인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글씨체는 전서고요. 전예 행수 중에 전서 중에서도 금문을 응용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어람, 한어수,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청치지, 라미, 청어람. 네. 푸른 것은 쪽에서 취했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청출어람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 말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무더운 찜통 더위지만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서 관심을 가지고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 창조미술협회의 발전으로 다음번 전시회는 더욱 성대하게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선풍기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따뜻한 나눔 현장을 전갑철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예년에 비해 폭염으로 시민들이 여름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중에도 대전시 동구 정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쪽방 대부분이 면적이 협소하고 작은 창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면 움직이기도 숨쉬기도 힘든 환경입니다.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조차 부족하여 차라리 집 밖으로 나와 그늘에서 쉬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온열 질환 등 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절한 대책과 주변의 따뜻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쪽방촌 시민들을 위한 선풍기 나눔 행사를 가졌는데요. 김출곤 지부장 등 관계 직원들은 쪽방촌 상담소를 운영하는 배대리 집을 방문하여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촌 거주자들을 위한 선풍기 180대를 후원했습니다. 아울러 연금공단 직원과 상록봉사단은 쪽방촌을 방문해 선풍기를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네. 선풍기 없어요? 있긴 있는데 고장났다는 선풍기가 다 돼가지고. 아, 그럼 보청기도 낀 거예요? 보청기는 이제 양쪽 두 개 끼고 기가 아주 앞으로 좀 빼란다. 전화는 진동해놓고 이렇게 놓고 듣고. 그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네? 식사. 식사는 밥통에도 그냥 한 숟갈 먹어야지 어떻게. 밥통. 아 여기 밥통이 여기 있구나. 밥통에도 먹어야지 어떻게 사 먹는 것도 뭐 안 되지. 쌀은 동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 쌀은 나오고. 여기 빨랫줄이 여기 이렇게 다 있고. 이게 곰팡이가져서 냄새가 썩었어. 근데 여기 또 막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면 몰라 아침나게. 동쪽인가 보네요. 더 죽는 자로 자살한 자로서 얼마나 더운지. 좀 시원하게 쓰세요. 네, 고마워요. 여름 잘 나가죠? 다음에 또 다음에 기회 되면 기회 되면 또 오겠습니다. 네. 건강 잘 찾으시고요. 네. 사실은 좀 쪽방에 있는 분들에게 여름은 참 견디기 힘든 계절이거든요. 대부분 그 집들이 창문도 없고 또 단열이 안 돼서 정말 더운 여름을 지내야 되는데 우리 연금관리공단이 이렇게 선풍기를 후원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이 여름이 지옥이 아닌 천국과 같은 조금은 좀 숨통이 돌아가는 그런 여름이 될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폭염으로 힘드실 텐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해드린 선풍기를 잘 사용하시어 시원하게 여름 보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록자원봉사단에서는 앞으로 지역 상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대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올해 7월 6일 업무 협약을 맺고 실행 의제인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전 쪽방촌 선풍기 나눔 행사장에서 대전 CNB 시민기자 전갑철입니다.
작곡가를 알면 음악이 들린다라는 주제로 향교 인문학당 강의가 진잠향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덕성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잠향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대전의 문화재입니다. 향교 해설사는 진잠향교의 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 향교를 지은 거는 태종 5년, 한 600년 됐죠. 그러다 임진왜란 때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됐다고 봐야죠. 향교는 과거 국립학교로서 사립인 서원과 함께 지방 백성들이 교육을 담당해온 기관입니다. 진잠향교 전교는 향교에서 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진잠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 동제서재, 외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도 평일 시민들에게 유학에 관련된 성인 교육과 어린 학생들에게 한자 급수 교육,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통해 명심보감 등 고전, 중요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성문화원은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이곳 진잠향교에서 향교 인문학당 프로그램을 총 4회로 계획하여 그 첫 회로 작곡가를 알면 음악이 들린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 등에서 협연한 블레싱 앙상블 대표 및 바이올린 주자 송단비의 몬티 차르다시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가 있었습니다. 이번 구슬땀이 맺히는 한여름날 20여 명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작곡가를 알면 음악이 들린다라는 천재음악가 남매의 영화 같은 이야기 맨델스존 주제로 대전의 윈드 오케스트라 정진석 지휘자의 주옥 같은 강의가 있었습니다. 천재 남매 음악가의 영화 같은 삶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강연하며 지루한 클래식이 아닌 인간적인 클래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교육 일정도 많은 시민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서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